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쿠팡에서 퇴사자의 인증키가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3,370만 계정이 무단 조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기 인증키 방치가 원인으로 국회는 구조적 보안 부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한 조치가 위헌적이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위법 지시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지휘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로 11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역대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소비 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은 증가했지만 고물가로 비용이 더 크게 늘어 실제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 간 매출 격차도 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소장파를 향해 싸우지도 않고 우아하게 앉아만 있다며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사과 요구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씨 재판은 피의자 조서 채택을 둘러싼 이견으로 내일 결심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결정하면 일정은 자동 조정됩니다. 모레에는 특검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여야는 728조 원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감액분 조정으로 총지출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대행진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대만에서는 패스키 도입 등 보안을 강화해 우수 전자상거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내외 대응 차이가 논란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사와 중국의 스테이블코인 불법화 발표로 흔들렸습니다. 위험자산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뉴욕 3대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며 불구속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결정을 존중하되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다스의 전 영부인님 특검은?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방부 수장이 김건희 특검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이 대화가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 727조 9천억 원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취약계층 돌봄 등 핵심 분야가 크게 증액됐습니다.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천억 원 감액되며 재정수지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9만 달러를 넘어서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SEC의 혁신 면제 제도 예고와 벵가드의 암호화폐 ETF 허용이 긍정적 신호로 평가됩니다. 다만 자금 조달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지속성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습니다. 펼치면 10인치, 접으면 6.5인치로 변하는 구조와 멀티태스킹 기능이 외신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초기 공급량이 제한되고 가격이 높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억울함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직후 한 이용자가 등록카드에서 300만 원이 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제 실패 후 비밀번호 변경까지 시도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서 내란 세력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년이 지나도 책임 규명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 후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방향으로 행진하며 개혁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9.2도까지 떨어지며 강한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 지역에는 최대 8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 환급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S&P 500 ETF 중심의 코어 위성 전략이 절세와 장기 수익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보다 토털 리턴과 추적 오차를 핵심 비교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가방을 건넨 혐의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 여부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이후 탈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와우 멤버십은 즉시 해지도 어렵고 본사 승인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미통위는 이용자 해직원 제한 여부를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며 정시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어 영어 난도가 높아 만점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입시계는 정시에서 영어 1등급 비율 감소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도로 곳곳이 결빙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 전역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접수된 사고 신고는 5,000건을 넘어서며 시민 불편이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이 현지 누나 파문 이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 발추천 내정 관행이 반복된다는 정치권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나 당내와 조국혁신당에서 위헌 심판 시 재판 정지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법원도 제도 개편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조영탁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투자금이 대가성인지 김 여사와의 연결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불수능 여파로 정시 합격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의대 상위권 학과는 최대 9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영어 1등급 비율은 3.11%에 그쳐 당락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교육부는 출제과정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혜 회장이 AI 협력과 ASI 시대 대비를 논의했습니다. 손 회장은 인간지능의 1만 배 수준 ASI 대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집값 문제는 구조적 요인으로 당이 해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광역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업비트에서 54분 만에 445억 원 상당의 코인이 외부로 유출된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인지 이후 공지와 금융당국 보고가 최대 10시간 늦어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공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온라인 여론이 다시 폭증했습니다. 언급량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혐의 체포, 우려 사과 등 부정 감성어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강경 발언이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 스미싱 범죄 확산입니다. 4명의 카드 발급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가짜 고객센터 전화를 유도하고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매관매직과는 전혀 다르다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고 수령액은 3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의 곡제 신설을 밀어붙이면서 사법부 독립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 지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이 삼권 분립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법조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민주당 정치인 15명이 금품 지원 대상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며 정치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천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수출은 반도체 덕분에 7천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지만 다른 주요 산업 10개가 모두 감소하며 반도체 착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전반의 체력 약화가 수출 구조의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테슬라는 감독형 FSD에 이어 로보택시 앱까지 선제 공개하며 한국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높은 기술 수용도와 복잡한 도심 데이터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로 거래가 90% 가까이 급감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는 급증하고 규제를 피한 빌라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보이며 수요 흐름이 뚜렷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통일교가 정치인 7명에게 VIP 선물을 관리하며 여야의 전방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선 직전 특정 후보 지지와 영향력 확보를 시도한 흔적이 녹취와 리스트에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으로 김건희 씨 추가 기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2,400명 신도 조직 입당과 공천 정부 지원 약속 공모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뉴욕 연방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배상 규모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입법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 논란과 맞물린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9년간 비어있던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후보 추천을 재차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금품 연루 의혹이 확대되자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이어지며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종교법인 해산 절차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효한 의원이 극한 진영 대립 구조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밝히며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는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순번 이소희 변호사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1억 6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탄핵소추로 직위 해제가 아닌 직무 정지 처분이 적용되면서 급여 삭감 없이 지급된 겁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가 주목됩니다. 국제 은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하며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 수요 증가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와 ETF 수요 급증, 중국 재고 감소 등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논란이 이어졌던 친구탭을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격자형 피드 개편 이후 이용자 불편과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는 기존 목록형과 피드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예정됐던 코레일 총파업 전격 유보됐습니다. 밤사이 재개된 협상에서 성과급 핵심 쟁점 잠정 합의하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됩니다. 다만 임금 세부안이 남아있어 추가 협상은 이어집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침묵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겁박 때문이라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기한을 넘기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의견 충돌이 좁혀지지 않으며 업계는 사업 준비에 큰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하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 가격은 되레 소폭 하락하며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TF 자금 유입이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준수 씨의 2015년 카톡 내용이 공개되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준수 씨가 특검에서 과거 진술을 뒤집으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서 줄곧 진술을 거부하던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만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회사 수상과 재직증명서는 개인이 조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을 향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 기준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집단소송 도입을 직접 주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권고가 아니라 처벌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전방위 접촉을 폭로했던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증언대에 섰지만 추가 폭로 없이 신문은 종료됐습니다. 여야 모두에 접근했다는 기존 주장만 인정했을 뿐 핵심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의혹은 남았지만 결정적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에 대해 큰절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민주당을 향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과와 공격이 동시에 나온 장면에 진정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성시경 전 매니저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이 제3자였고 성시경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외신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해 계엄은 액션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외신용 프레스 가이던스는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허위 공보 지시 가능성을 제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공보는 입장 전달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텔레그램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인지하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지시 직후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장관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수사 독립성 훼손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핵심 인사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기존 정치권 로비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관련 진술을 했다는 설명과 배치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당선 직후로 한일 해저터널 추진 시기와 겹칩니다.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고 특검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낮춰 국가 부채 이자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확장 재정을 이어가며 국채와 금리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민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계엄 전후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넘긴 혐의로 HID 요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기밀관리 책임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화를 포함한 약 280억 원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이 자금이 교단 회계와 분리돼 관리된 정황이 드러나며 정치권 로비 자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민주당은 주민 안전을 이유로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도 종료될 전망입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를 기존 여러 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습니다. 정부의 다크 패턴 지적에 따른 조치로 소비자 불편 해소가 목적입니다. 다만 일부 구독 상품은 별도 해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중 절반의 해에서 연말 증시 상승이 나타나며 산타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1에서 11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고 12월 들어서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 경향일 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6개월간 진행된 내란 외환 특검 수사가 오늘로 공식 종료됩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수사 성과를 직접 발표하며 주요 사건 이첩 여부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핵심 인사 대거 기소로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 의장과 전 경영진이 모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를 불허하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플랫폼 대기업 경영진의 책임 회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은 별개라며 당분간 동결 기조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전력망 확충과 막대한 투자 비용으로 요금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거론됩니다. 송정어리 차등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이후 전국 거래는 급감했지만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영등포, 마포, 동작 등 한강벨트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와 상승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질의로 알려진 책갈피 달러 수법을 두고 인천공항이 보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항 측은 정보 공개 자체가 위험이라며 전면 개장 검색 대신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2026년 국민성장펀드에 3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6천억 원 규모 공모펀드도 새로 만듭니다. 이달 중 1호 투자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집값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 월세 비중이 체감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 민생 물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이 집값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통일교 민중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과 특검 수사 은폐 논란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말 산타랠리와 AI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실적 둔화와 거품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홍대를 잇는 광역철도가 착공됐습니다. 2031년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57분에서 27분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1년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사실이 군조사로 확인됐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은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했고 작전 기록은 조직적으로 삭제됐습니다. 특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대응을 유도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다 망쳤다고 말한 시점이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관저에 복귀한 직후였고 부부간 격한 언쟁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한학자 총재가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구치소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보낸 통일교 행사 축전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호진 전 국토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면허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된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업체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은 거주지를 알 수 없지만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은 유지됩니다. 잦은 무단이탈 전력으로 주민 불안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내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이 핵심입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 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유죄 판단은 핵심 증거의 위법성 문제로 뒤집혔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뿐 아니라 노동, 산재보험, 퇴직금 논란까지 함께 다룰 방침입니다.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국민 연설에서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국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임금 상승, 국경 강화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올해 증시는 12월 30일을 끝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연말 휴장 이후 내년 증시는 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장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관봉권 쿠팡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한국은행 발권국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해 관봉권의 제조와 지급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분실했다는 관봉권 띠지의 책임 소재 규명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두고 이제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3중 철책과 방벽까지 쌓은 상황을 언급하며 강대강 정책이 적대와 단절을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현재 바늘구멍 하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하는 대형 교통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4조 6천억 원을 투입해 2035년 지하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완공 시 출퇴근 통행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며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내린 비가 얼어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라 금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주얼리 굿즈가 펀딩 1억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참여도 이어지며 한국 전통문화 굿즈의 글로벌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와디즈는 내년에도 박물관 굿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주말 연달아 소환됩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인지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조사가 사실상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금과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혐의를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진술과 물증을 종합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를 향해 절차적 결과적 정당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최종 집행 기관인 만큼 국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관 전반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혁권 금융위원장이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후보로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매년 30조 원이 공급되며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됩니다. 첨단 전략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Z세대가 꼽은 2025 올해의 리더 1위에 올랐습니다. 능력 중심 리더십과 전문성이 주요 선택 이유로 꼽혔습니다. 2위는 깐부 회동으로 주목받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23일부터 휴대폰 신규 개통 시 얼굴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대포폰 차단 대책이지만 국민의힘은 생체정보 수집 위험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의 충돌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 수사의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임종성 전 의원이 통일교 산하 경제단체 의장으로 소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 전 의원은 의장직 인지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까지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총 1682분의 생중계는 토론 과정까지 공개한 전례 없는 시도입니다. 직접 소통 강화와 언론 불신 해소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을 계기로 연예계 대리 처방과 불법 시술 문제가 재부각됐습니다. 고강도 일정과 노출 부담이 불법 의료 접근을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당시엔 몰랐고 빌린 것이라 들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나토 순방 장신구, 그림, 금거북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부부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건희 면죄부 수사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일정이 이유였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해 대면 조사 무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검은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늘봄학교의 초등 전 학년 확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내년에도 초1만 유지되고 초3은 50만 원 방과 후 이용권으로 대체됩니다. 연말 갑작스러운 통보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단기, 과열은 진정됐지만 공급 부족 압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준비 막바지지만 발표는 내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출근길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5도 안팎,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비가 내린 뒤 성탄절엔 다시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으며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를 가를 중대 분기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인연이 끊어졌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품 전달 의혹과 맞물려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이 평균 2억 2,7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 40대가 대출 규제 직전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에 나선 영향입니다. 서울 주담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신형 프리기탐 사업에 한화와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소개됐습니다. 한미 조선 방산 협력 확대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권력에 기생한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밝혔고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정치권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을 겨냥한 규제와 세무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미 FTA 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통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의 대미 로비가 실제 외교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자금 유입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초저가 제품 10개 모두 정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품은 향과 성분까지 정품과 달랐고 가전 잡화도 로고와 디자인이 불일치했습니다. 24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반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이 8,7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핵전쟁 억제력의 핵심이라 규정하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할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한카드 가맹점주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일탈 가능성을 두고 내사 착수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까지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연말 한정 케이크를 두고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보와 다른 외형 식용이 아닌 장식물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반면 성심당 케이크는 가성비 입소문으로 대기줄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 연말 서울 도심의 택시 승차난이 예년보다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택시 공급은 늘고 경기 침체와 회식 감소로 수요는 줄었습니다. 올빼미버스 이용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의 삶을 언급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운기와 희망이 닿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구형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내란 재판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순 1심 선고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장관급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부는 외교 안보 라인까지 참여시켜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유출자를 특정했고 외부로 정보가 전송된 정황은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금고 자산처럼 보유하는 이른바 트레저리 전략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본업과 무관한 가상자산 변동성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 소식도 이어지면서 교통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동파와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체포 방해와 계엄 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은 법기술로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
혐의보다 부수 혐의가 먼저 구형된 점이 주목됩니다. 경찰이 주말에도 통일교 핵심 조직인 천심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천심원은 통일교 자금관리 핵심 기구로 정치권 로비 자금 흐름의 연결고리로 지목됩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해외 도피 2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습니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어 재범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 연루 대규모 유출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업무 협의만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 및 공조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셈입니다.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 임산부 프리패스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동행 대가로 사례금을 주고받는 글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배려 제도가 편법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재소환했습니다. 정 씨는 교단의 인사 재정 행정을 통괄해온 최고 실세로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찰은 전 현직 국회의원에게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두고 더 실망할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의 30일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내란전 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선발 인원은 줄고 수능은 어려워지며 정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명동 안산 올림픽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연말 카운트다운과 해돋이 행사가 열립니다. 맑은 날씨 예보 속에 새해 첫날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이를 현대판 매관매직이자 권력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최대 성과로 총 76명을 기소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영장 인용률은 약 69%로 3대 특검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특검은 코바나 컨텐츠 뇌물 의혹과 구명 로비, 선거 개입 등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3,370만 계정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보상 규모는 1조 6,850억 원으로 탈퇴 고객까지 포함한 초대형 보상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경찰 수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책임론과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민 상식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라며 사과했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공백으로 당분간 법안 처리와 여야 협상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11월 소비가 2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3조 소비 쿠폰 효과는 한 달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정책의 한계와 환율 금리 부담을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쿠팡 침해 사고 노동 환경 문제로 연석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또 불출석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탄핵 반대와 윤석열 석방 발언이 도매 올랐습니다. 본인은 계엄은 잘못이라며 입장을 번복했고 논란 해명은 도어 스태핑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은 가격이 하루 만에 11% 급락하며 귀금속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차익 실현과 증거금 인상 여파로 금패금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월 교통비가 6만 2천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사실상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생활비 부담을 직접 줄이는 핵심 민생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직후 쿠팡 주가가 하락했지만 쿠팡 대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도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허위 정보가 많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회와 여론의 반발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먹는 비만약 수출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연초 대비 2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임상 1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임상 이상 성공 여부가 향후 주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차익 실현이 이어지며 산타 랠리 기대는 사실상 꺾였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눌렀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단계 몰랐다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딴 살림을 차렸느냐 하는 표현까지 나오며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